후보 활동에 대한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특이하죠. 네. 이름 아닐로 아니들이 아닌데 저는 이름 자체가 컨셉입니다. 저 후보로 한 2번 정도 지방선거로 2번 나왔고 국회의원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인지도가 꽤 있는데 거기에 이름까지 변장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부모님 원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선거에 가니까는 다들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 알리려고 저지간 몸것을 마음껏 다 하고 별별 궁리를 다 하는데 저는 이거 이름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사람들 쉽게 알아가지고 그것도 얼굴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부터 하고 생김새가 거의 구별이 가능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부모님들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10년의 집권 전략 전망을 열어가고자 이제 교육과 토론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서구 을 쪽에 살고 있는데 지역에서 운영위를 했는데 어제 저희도 한 12시까지 저녁 12시까지 집권 전략 관련해서 또 집권전략 관련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토론을 했어요. 근데 토론을 굉장히 재밌고 뭔가 하는 꿈 속에서 자신이 시대에서 변하지만 안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체가 결국 변해야 세상도 바뀌는 거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건데 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의 전환부터 해서 행동의 변화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미묘하고 작은 여러 변화들을 갖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 토론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부회장님은 자신은 어제 저녁에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변화를 하는데 안 된다. 너무 힘들다. 현장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니까 벅차다.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거짓말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내가 세상을 바꾸고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또 우리 삶과 생활을 바꾸고자 하는 이 근본의 시대에 재미없고 뭐가 동지를 만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강원으로 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 동지가 그러니까 막 해부른다 막 설득하고 그러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강원으로라도 남아주면 어쩌냐 그건 내가 충분히 그런 걸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실은 맨날 같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는데 실은 저는 전체 분위기는 그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대의 주체는 내 자신인 거고 내가 거기에서 돌파해 나가는 이런 자세와 입장 태도들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거의 관성과 타성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 민중들의 변화들 시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그걸 감지를 한 거에 토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자각을 느껴서 그 동지는 마지막까지 어떤 토론회가 있었어요. 최종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 속에서 이제 자신은 그런 판단을 한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지를 원망하거나 그 동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후에 얼마든지 또 분해활동을 하면서 그 동지가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어떤 낙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물론 충북에 있는 동지들은 역량들이 그나마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어쨌든 한 분 동지라도 더 모아서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어떤 회복한 이야기가 제서 그러는 건데 본질을 갖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린 것들이고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올 때 제가 당선이라 돼서 말씀드리면은 혹시 나 당선도 안 돼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
연락 떨어져 버리면 얘가 멀쩡히 그냥 나중에 참 난감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윤경선 동지가 아마 아침에 해서 여러저런 이제 당선까지 하신 동지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훨씬 더 다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또 한편으로 또 윤경선 동지가 했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죠. 이런 또 걱정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이걸 후보로서 해왔던, 좀 활동했던 몇 개월의 과정이 아까 이제 신정호 동지도 이야기했다시피 집권의 어떤 승리의 필수 조건 3대 요소, 사상 조직 대중의 원리에 의해서 저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윤경 동지와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그러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그 원리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 속에서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아까 최전선 하는데 이 뜻은 다 아시라 보고요. 어쨌든 저는 후보로서 이 시대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 후보는 뭐냐? 당선이다. 이거에는 다른 게 없다. 네. 3명이 저희들 3인 선거인데 4등이면 짜고 필요도 없고 의미하다. 3등으로라도 조금 당선이 돼야 된다. 당선. 그것이 한 명 더, 4등보다 한 명이 더 많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당선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보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틀어진가요? 틀어질 거예요.
많이들 보셨죠? 저도 이거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막 집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이 해산돼서 앞으로 당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당을 만들고 나니까, 또 우리 앞에 다 닥쳐있는 또 여러 가지 과제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당이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 그 차이들은 완전히 좀 달랐었던 거고, 이 당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었던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당이 옆에 있어서 내가 생활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정말 천지차이였다. 왜냐하면 근본 세상을 바꿀 수 있냐 못하는 거에 핵심 조직이 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실패는 했었지만 다시 만들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거. 이제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집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집권. 집권 이야기. 그래서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사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도 좀 여기 있는 동료 다 뿌리를 곳에 이렇게 내리면서 했다고 보고, 제가 듣기로는 충북지역본부 이번 민주정 선거에 비록 지긴 했지만 전국회의 처음으로 좀 후보를 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굉장히 놀라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우리 전국회의 동지들 힘을 보였다고 생각해. 그러죠. 그 뿌리들이 단단히 장시간 내려오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비록 선거를 지냈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요. 저희 동네는 강은미 아시죠? 정의당 원내대표 그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제 아파트 옆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강은미, 왜냐하면 제 지역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랑 아마 후보들이 다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있어서는. 강은미 원래 민주노동민당 때 로켓 전기 다니고 있었다가 여가 여성할당 지역이 됩니다. 원래 다른 후보가 나오기로 했다가 남자가 여성할당 지역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국회의 회원을 했어요. 활동을 많이 안 했더라도 전국회의 회원을 했고 범자민통 이쪽도 함께 했던 동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으로 여성할당을 해가지고 현장을 그만두고 구원으로 나와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3인 선거인데 광주에서는 무조건 한 명은 저희 민주노동당 후보가 무조건 됐습니다. 뭐 지역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진보 정당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주민 속에 컸기 때문에 무조건 한 사람은 다 당선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강은미 의원도 3등으로 당선이 되는 지역 활동을 하죠. 여기에는 당원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 진보 정당 뿌리를 튼튼하게 일궈섰던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됐었는데 분열 분당 과정에서 결국은 나가게 됐죠. 나가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시의원까지도 사람이 됩니다. 시의원. 이거 광주 지역에서는 비례로는 시의원이 됐지만 지역구에서 돌파한 건 처음이에요. 그쪽 우리 사선구가 이제 농민에 붙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진보적 의식이 좀 있기도 하지만 강릉 의원 자체로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잖아요. 헌신성이라든지 진정성 이렇게 가는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창에 농민이 있는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은 발벗고 여자지만은 남자들도 쉽지 않은 물이 막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직접 다리를 걷고 들어가서 일을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이 농민들 속에는 머릿속에가 딱 박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시의원까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 속에서 함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진정성 있게 보여지고 또 다른 후보들하고의 차별성이 일상활동에서 다 된 거죠.
이건 저희들 개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무기들이 실제로 강릉 동네 주민 속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선까지 현실화시켰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김옥수 의원이라고 민생당 지금 이제 의원도 없잖아요. 여기도 천정배 의원이 이제 민생당으로 된 곳입니다. 민주당이 떨어지고 김옥수 의원 이 사람이 3선입니다. 3선. 3선인데 기반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 원래가 이분이 우리 당원이었어요. 당원. 이분이 후보로 나오려고 했어요. 김옥수 의원이 근데 여성한다고 되면서 강릉미 의원이 나오게 됩니다. 김옥수 의원은 평상시부터 지역활동을 굉장히 잘해온 이런 의원입니다. 이분도 이름이 김옥수인데 이름을 알리려고 숫자 하나 더 붙여갖고 김옥수수로 하거든요. 김옥수. 근데 이분도 우리한테 배울 점 하나 있는데 이름을 김옥수수로 했던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경로당에 갖고 계속 이제 명함을 뿌리고 하는 하죠. 명함 뿌리고 이제 하는데 한번 물어봤대요. 언니 제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차 싶었다는 거죠. 뒤지게 다니고 있는데 이름을 전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된 것이 김옥수수. 어머니 김옥수수 아시죠? 옥수수에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 이제 이름이 김옥수수라고 이게 법으로 걸린 줄 알았어요. 명함에도 김옥수수를 쓰고 다니네요. 법으로 안 걸리더라고요. 저도 걸린 줄 알았더니 그걸 다 해봤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김옥수수로 갖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쟁쟁한 후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도 여러 직권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만만치 않는 이 정황이 있죠. 이제 민주당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제 스스로도 과연 여기 넘을 수 있다는 거냐, 넘을 수 있다는 거냐 이 틈바구니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정의당 후보 가면 나오기 때문에 강은미 의원이 가지고 있던 기반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연계가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 있는 사람도 만나면은 이야기를 저하고 헷갈려 버리죠. 제가 진보당 거기답니다. 이렇게 앱진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화하고 처음에 중대재해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강은미 원내대표 단식하고 강은미 당인가 정말 좋네. 이렇게 하셔요. 실제로 분들이 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진보정당 대표체가 정의당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진보당 아무리 이야기도 머릿속에는 이미 정의당이 이런 말했다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잡고 또는 진보정당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앱지를 보내도 막 일일이 안 읽어보잖아요. 또 진보당 하니까 그냥 정의당으로 또 사람들이 인식이 다 바뀌었으니까 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러냐면서 또 바로 잡아주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실제로 넘을 수 있다는 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사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많은 고민을 실제로 하게 돼서 왜냐하면 또 벌써 몇 번째 나가는데 이게 또다시 당선이 안 되고 이대로 됐을 때 낙선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이제 고민과 이런 것들 이런 의식을 안 할 수 없었고 또 제가 이제 사무처장을 올해 이제 장기간 하다 그만둔 상황에서 선거에 나갔지만 이후에 후속 사업들은 많이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하고 관계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보니까 과연 나도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의식을 하면서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제 자신 한번 돌이켜보는 좀 시간을 가졌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이 집권을 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주체다 하면서도 내가 후보로서 당선이 되지 않고 집권을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대시금 해주라는 이것 이외에는 다름 아닌 건데 결국 내가 이 집권의 주체로 시대처 정선을 써서 당선이 되어야 집권이 가능한 거지 남이 대신 집권을 아니면 당선돼주길 바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또 나로부터 이제 좀 사색을 하고 했어서 내 자신의 힘을 좀 믿지 못한 거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좀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번째가 제가 저희 지역 독특하게 또 국민진보당을 한 1년 전에 만들었어요. 국민진보당. 우리 거리가게 노점 하신 분들 200명 이상을 규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인연을 맺어서 하게 됐었던 거죠. 제가 노점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그만 투쟁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서 동고동락 하면서 그들하고 혈적 관계를 맺으면서 당하고 연계를 이제 인연을 맺고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저도 이제 어쨌든 이들을 조직으로 조직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서 이제 노점 하신 분들하고 옥수수 같은 것도 같이 삶아서 파신 분들한테는 가져오면 같이 직접 앉아서 같이 까지기도 하고 짐을 같이 새벽에 가서 날라주기도 하고 뭐 여러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같이 호흡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방과 신뢰를 굉장히 두텁게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보면은 노점 하신 것 같지 안 보입니까? 제가 사무 스타일 아니게 보이잖아요. 안 그랬나요? 그래서 가면은 저지간 노점 하시는 분들 다 알아봐 주시고 고마워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달려가서 이제 부처 이런 데가 싸워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에 대한 애당심도 굉장히 깊어지고 저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면서 이제 당원화 사업을 많이 했었죠. 다 당가입하고 집단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국민진보당 건설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각을 가지고 주체로 나서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서 어차피 이 국민 거리가게 노점하신 분들을 정치의 주체로서 자기운명을 주인으로 세우도록 조직화까지 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궁무진한 한데 그 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전애들이 강릉민의 머리에 김옥순에 이들의 힘이 마치 나보다 훨씬 크고 센 것 같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중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건데 근데 대중 속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는 불리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을 믿고 내 자신이 그동안 과거에 해왔었던 당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이 안에서 내가 개척이고 운명을 함께했던 동기들을 생각하고 조직을 함께 묻었던 이런 과정을 본다라면 내가 쪼레들에게 뒤질 거나 뭐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제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감을 좀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아까 친대철 선생에서 많은 동기들의 투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만 보더라도 공무원 노조를 그만두시고 한국동에 투신하시는 말이거든요. 공무원하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직장 중에 안정된 직장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공무원들도 위원장 하시다가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당에 그래서 후보로 나오셨고 이런 분들 또 어떤 분은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민주노총으로 투신하는 분들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로 투신하는 분들 이런 저런 동지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투쟁해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남공단에 들어가서 용접하고 이 학업편에 가가지고 스스로 가면서 노동운동의 길을 세상을 바꾸고자 결심도 하면서 아무도 누가 대신 누가 옆에서 누가 해주지 않는 도움도 주지 않았었고 제 스스로가 하남공단에 가서 들어가 직접 용접하고 같이 노동장 만들고 이러면서 또 새롭게 조직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동지를 또 획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동지들의 그런 모습, 투신하는 모습도 제가 또 투신했었던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서 새롭게 발견을 제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한번 다시 좀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대중들로부터 시선이 이제 의식이 된 상황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쭉 활동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 대중들을 두려워해도 했었던 거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얼굴 안 보여주고 뭐라는 사람이 다시 또 무엇을 나선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다니 어떻게 여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뭔 소리나 듣진 않을까 이런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쓴소리보다는 오히려 안부를 묻고 한번 만나자고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격려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 앞에서 대중이라는 것이 저야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많이 했었지만 대중은 오히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관계를 맺었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제 스스로가 되게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 자신의 힘과 또한 발견들 또 대중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이제 달려보자. 출발선이 그들하고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무기보다 제가 월등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부터 출발선 내리지만 달려가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해낼 수 있다. 그리고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되니까 사고의 전환도 같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제 행동 방식이나 양식도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첫 출발이 이로부터 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위축되고 가능할 정도는 이런 회의감도 실은 없지 않았었는데 이 과정에 제가 이제 성에서 집권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이 앞에 이제 구원으로 나왔을 때 제가 방법 대장입니다. 금월동 방법 대장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컨셉을 안전 지킴이로 또 안전이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시대적인 그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요. 그림도 머리를 바뀌어지고 그래가지고 바뀌긴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해도 분위기가 그냥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어요. 선본에서도. 저도 이제 동네 막 열심히 바라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전에 시의원도 한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괜찮았었고 신문에도 3명 뽑는데 딱 3사람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 터나고 3사람은 딱 이제 저희가 여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 그다음 아까 김옥수가 정의당은 안 나오고 또 다른 무소속이 있는데 또 서해만 딱 나온 게 이제 3명 뽑으니까 뭔가 또 신문 언론에서 알아봐 주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실제 하게 됐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런 꿀맛 같은 어떤 잠시나마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낙선을 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정의당보다 적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8% 정도 얻게 되고 정의당이 9% 이 정도 얻게 됐었는데 어쨌든 낙선 결과보다 저한테 더 가슴 아팠던 것들이 아마 윤경선 동자랑 그런 게 좀 비슷한 날이 있을 건데 해단식을 하지 않고 선본이 다들 지들이 이기든 간에 다음을 기하고 동지들 간에 서로 격려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서로 또 다시 한번 잘해보자. 뭐든 결말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다들 해단식 없이 해산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배우자 집사라는 배우자 우리 분회장님이 합니다. 분회장 하는데 두 번 다시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나가봤자 안 된다고 함께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도 안 한다 이제 이것이 됐어요. 저한테 질리고 동지들한테 질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택도 없다 되지도 않는다 이걸 스스로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당원들은 아까 제가 노조민하고 민주노총 조합을 나서 노동 현장에서 뭐 일하는 사람하고 보이다 보니까 대중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이럴 때더 흘리는 사람인지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대장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 속에서 많이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 농민들, 빈민들
이런 데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인식이 우리 당원서 동네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식 또한 있었던 거 제가 그런 편협 어떤 선입견 이런 걸 당원에서 깨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열정, 신심 여러분 보면 누구보다도 앞에 서서 막 물불 안 가리고 어떤 난관도 헤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결정감은 집행의 관철에 무조건 하려는 이런 어떤 자세와 기풍들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인식들이 많이 쏟고 선거 때도 가장 먼저 어떤 후보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헌신과 열정들이 빛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동지들 속에서 모범 또는 본받는 어떤 기감으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이나 이 괴리감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호흡받던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고 동지와 의리가 더 빛을 내면서 집단적 힘으로 뭔가가 선거는 즐겁고 재미있는 선거운동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뒤지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같이 선거운이 원팀으로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결국은 뛰어난 개인은 없다. 능력이 아무리 특출하더라도 우리 운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지와 집단이 하는 건데 저 혼자 잘난 맛으로 날른 맛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지들을 귀하게 존대 있게 여기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탓도 많이 한 거죠. 내가 뒤지게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지금 어디 있냐? 아침에 안 나오면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오니까 시작해가지고 그 동지들을 믿고 오히려 그런 그 귀한 동지들을 그런 어떤 여러 어려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전략적인 방향에서 일치를 가지고 그게 더 큰 것인데 어지간 뭐가 좀 잘 안 되면 그 선거 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지들. 동지들을 믿고 아까 팀과 지역에서 선거의 결정과 방침에 제가 함께 동지를 함께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활동에 맞추려 하거나 저의 어떤 욕심이나 뭐 이런 것에 그 동지를 기울을 세우려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지들 간에 선거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동지들 간의 관계에서 금이 가는 이런 것들이 더 큰 정말 손실을 진 것보다도 뼈아프게 이렇게 받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전 선거 100% 대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교훈들을 이렇게 좀 얻으면서 다시 마음 자세를 좀 가다듬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가 소양을 좀 쌓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지부터 찾자. 아까 두 가지 그런 교훈들 속에서 이 앞에 선거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지역에서 제가 제기해가지고 웃음치료도 좀 하자. 맨 인상만 찌푸리고 막 연장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웃음치료 저 인터넷 보고 회의하기 전에 같이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니까 이제 시당에서 저 지역이 뭔 것이 난리가 하고도 막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것도 하고 또 동지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베풀어진 또 함께 해주는 이런 마음과 생각에 항상 감사하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항상 살게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색도 하고 아침에 좀 서색과 더불어서 영상 뭐라 그러나 영상을 여러 이제 그 다음에 동지부터 찾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배우자를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도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대화하고 가정도 좀 살피고 제 부족한 것들을 좀 이제 세워내려고 좀 했던 거고 선물활동을 했었던 과거에 이 동지들하고 관계에서 다시 만나서 저의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저희 총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묻고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해 보자는 이런 좀 이야기 나누면서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활동 기쁨도 흥립하고 서로 이제 제가 그런 걸 잘 많이 못해서 사람과 관계를 좀 사상 감정에 대한 일치 이런 것들 정서적 일치들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서 또 분위기도 좀 잡는 것도 필요하겠다. 사상 감정을 표현하게 될 것들 하는 게 필요하다는 좀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 그 초기에 그것에 준해서 제가 이제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변해야 배우자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소소한 말들 흘리지 않고 예전 같으면 이제 제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많이 좀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여전히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랬구나. 말도 듣고 어제 저녁에 이제 토론회도 같이 보내자니까 가가지고 끝난 다음에 술 한잔 한 새벽 2시까지 술 한잔 하면서 여러저러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 분회장 절대 그만둔다 분회장 다시 그냥 또 설득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네. 나한테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거 맞는 소리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이제 직장에 가서 같이 점심을 의도적으로 좀 먹자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 나중에 알게 보지 점심값은 제가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점심값도 내고 빨리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전혀 지금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가 들어오고 점심값도 내가 안 내고 자기가 냈다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 어떤 이제 성격이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좀 거쳐버리는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저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저한테 이제 그런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저에 대해서 좀 걱정가 했더니 뭔가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 쉽게 지금까지 나온 것이었까지가 지금 어쩐지 배우자가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는 그저 이게 이제 한 2월달이니까 그 전보다는 좀 이야기가 저도 감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게 지금 뭐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못하고 요구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돕겠다. 이런 거고요. 아주 한 번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금호 1동에서 2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큰 데를 한번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1동에서 하다가 2동에 이제 세 번째로 큰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금호 1동 이제 새마을협의회가 대회가 다 뭐예요? 교체를 하는 식의 회장을 새마을협의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금호 2동에 이제 회장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같은 아파트에 가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회장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금호 1동에 이제 회장하고 저하고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 금호 1동 회장님의 배우자분이 방범대 배우님이 돼가지고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1동에 산 줄 알고 제가 2동 말을 안 해버렸어요. 1동에 산 줄 알고 금호 1동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금물도 협의회장 누군가 한 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좋은 기회에 당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노고적인 사람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배우자한테 넌지시 한번 물어봤죠. 혹시 또 어쩐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누가 좀 했으면 이 사람이 좀 한번 어찌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데리러 갔으면 예전 같으면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들이 새롭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동지로 보지 못하니까 제가 동지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또는 제 혼자 전람 맛으로 살려고 하거나 이랬던 거죠. 제가 또 가장 또 바쁘게 뭔가 막 움직이는 사람 같이 저 혼자 힘든 사람 같이 이렇게 됐던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동지로서 대하지 못하고 하는데 자기가 제일로 힘들고
저희가 마치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동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로 봐야만 된다 해서 그때 당시 좀 저하고 좀 감정적 논쟁이 있었던 이제 아동센터가 있어요. 상무인동 쪽에서 거기에 가서 이제 계속 좀 만나고 간식도 있을 때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상활동을 그 동지랑 관계에서 하니까는 왜 저렇게 막 찾아오지? 나중에 다른 사람 듣기로는 왜 이렇게 찾아오지? 또 나오려는 건가? 막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기도 서로 경계하는 이런 것들 있다가 지금은 자꾸 이제 일상활동을 좀 하고 실적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열고 이제 이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일상활동 아까 이제 생일체계 이런 것들 좀 했었고요. 뭐 수험생 자녀들 여기를 그다음에 교통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일상활동 그전에는 전혀 이제 당원은 당연히 내 후보 나면 도와줘야지 당연히 발로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동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니까 동지를 챙겨줄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일상활동들을 이게 당연한 건데 안 된 것들이에요. 당연한 거였고 누구나 해야 될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활동이었는데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운동하면서 살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총화가 같이 그리고 주체 신명 의지도 높아지고 동지들 관계, 배우자 문제 이런 총화식으로 해결하고자 제 자신이 자그마한 변화들을 가져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선거운동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거에서요. 그래서 선거기획단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 이제 이전에 했었던 선거장이 이 선거기획단에 함께 해주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건데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모습도 좀 보기도 하면서 함께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서 같이 한 3인이 현재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본선거는 이제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 의원님도 지금 저희 동네에 살아서 같이 선거기획단에 같이 하고 있고 김영정 이분이 이제 선거장이었고 최원호 이분이 이제 새마을 회장이면서 원래 주민에서 이제 발굴된 사람. 그다음 좀 몇 사람 아직 그 뒤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이제 농민회가 있고요. 도시 있지만 주변에 서창이가 있고 농민회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금호동이나 이런 데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민아까 노점, 금호 1동, 2동이가 노점들이 대다수가 당원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비밀지구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여가 있어서 저희 지역은 노농빈이 당원이기도 하고 조직할 수 있는 이 핵심 기반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적인 선번으로 연결하는 것이 좀 남아있는 거고요. 3차로 이제 동교 아파트를 책임자로 구성해서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주생활 계획표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5시에 기상을 해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매일 2인 이상 직접 만나자. 지지자부터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 매일 1시간 이상 전화를 걸자. 이런 좀 생활 계획을 좀 제 스스로 일상화좀 계획 속에서 넣고 진행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한 7월 달부터 시작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생활 계획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7월 20일, 20일 이렇게 쭉 있죠. 한 두 사람 이상씩 다 만나고 아침 6시부터 배드민턴을 제가 치기 시작합니다. 5시 이제 일어나서 씻고 이제 가서 배드민턴 치는데 이제 여기가 사연이 좀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 앞에 선거 때 이제 항상 배드민턴 있으니까 항상 돌고 다니니까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포수가 여기 상암 배드민턴 이제 항상 들려요. 동네 그 공원에 사는 배드민턴 어르신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나 열심히 하니까 2년 넘는데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그때 많이 찍어주겠다 이렇게 찍었냐 지금 모르지만 자우지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안부경 전화 좀 넣었어요. 아까 두려움도 있었다 했잖아요. 두려움도 있었다 했는데 여기에 계신 아신 그때는 적어놨어요. 핸드폰에다가 뒤에다가 확실한 지지자 배드민턴 친 사람들 이게 적혀 있더라고. 그분한테 연락을 한번 해봤죠. 이게 이제 오메 이제 하면 어떻게 지냈냐 이제 막 해주시는 게 따뜻하게 어머님 같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용기를 제가 얻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아이고 한번 와봐라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와봐라. 그래서 다 갔어요. 아침 6시에. 갔더니 다 이제 치고 있는데 얼굴 아시는 분 있죠. 오자마자 모여들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냥 방문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가입을 하는 거예요. 고민되죠, 이제. 근데 이제 가입 원래가 뭐냐면은, 민원이 하나 들어간 것이에요. 아침에 시끄럽다고 이제 몇 분이니까, 통에.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65세 이상은 받아주지 말아라. 막 이런 규정을 막 놓고 있는가 봐요. 근데 제가 65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얘가 상무 2동이에요. 저는 그거 2동에 살아요. 이게 병원에서 자격이 됩니까? 이제 막 물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무조건 들어와야 됐잖아요. 이렇게 말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왜 고민이 됐냐면, 이것도 초운동 마라톤 하듯이, 달리는 거다. 아침 6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 이거 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데 또 하루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지금, 그래갖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 쉽죠. 그리고 내가 때부터 이기려면은 낮에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6시에는 사람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잠자거나 내가 뭐 하는 머릿속에 사색을 하거나 그게 별로보다 전화를 걸고 있으니까 새벽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화되어 있고 산책을 하면 몰라도 산책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이 하늘이 준 기회를 내가 몸이 힘들고 막 걱정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러면 나가게 돼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게 생활에 어떤 충전소가 되더라고요. 활력이 피곤하고 이런 것보다는 재밌어요. 재밌고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선거 걱정하지 말고 같이 바꿔줄 테니까 막 서로 얘네 보고 나갈 줄 아니까 해요. 같이 막 집에 오라 따뜻하게 해주고 막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이 있죠. 막 입주하는 회장님도 계시고 제일 큰데 이분이 이제 한번 학을 만드신 도시라 해가지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냥 아파트 다 주라는 거고 회장님 아파트 갖다 드렸더니 저희는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성당 다니시는데 성당에 노인의 회장님이시고 와요. 그분 주동적하고 굉장히 신세를 많이 진 사람 같은데 우리 지지하려고는 그분이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보고 있으니까 꼭 찍어줘야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가기를 정말 잘했고 얼마 안 지나니까 저한테 총무를 하라는 거예요. 총무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운동을 좀 합니다. 운동을 좀 해요. 배드민턴도 치고 제가 좀 다 말했습니다. 탁구도 치고 있고 탁구도 치고 제가 게이트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총무가 되기 때문에 30여 년이 저의 큰 후보로 나오게 되면 팔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띵깡 놓은 사람은 고립대장을 소외되고 그렇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 후보를 하나 조용히 하지 저 앞에 대놓고는 못하죠. 그래서 그리고 다수의 이런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지지하거나 다수가 하고 있고 또 이제 총무과에 되시니까 저 신뢰를 이제 제가 그냥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단체인 지지자로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대중 속에 들어가는 첫 자리가 좀 되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제가 바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들입니다. 승리에 대한 어떤 심리도 깊어지고 대중에 대한 믿음도 강해지고 제 생활도 완전히 계획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도 강흥이 아까 그 회장이라는 분이 강흥이가 계속 연락이 오고 저한테 정보 다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배우자들 만나고 있죠. 교육신이 있습니다. 그 선거 구성하기 위해서 5명을 만나고 이제 초기에 7월달에 이렇게 하면서 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문자를 발송하는데 매월 보냈습니다. 대상별 특성이 맞는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님이나 그다음에 자치원 한꺼번에 그냥 똑같이 보내진 않고 거기에 맞춰서 자생단체나 거기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면은 반응이 이제 오기도 하잖아요. 반응이 오게 되면은 그 반응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보낼 때 별로 반응이 없다가 계속 보내니까 이제 반응이 오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체크를 하면서 기아 조합원들한테도 제가 400명 정도 살아요. 그래서 기아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휴가 때 전체 전화를 한 번씩 했을 때 못 받는 사람이 많죠. 휴가 한 60%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선거에 나왔다 보니까 알아보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더라고. 여기 보면 이제 전화를 하게 된 반응들 있잖아요. 또 끊어본 사람도 있죠. 바빠요 하면서 끊어본 사람도 있죠. 누군지는 알면서도. 이래갖고 체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동그라미 3개는 적극적으로 저하고 대화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뭔가가 지지하는 느낌 있잖아요. 관심 없거나 뭐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또 하다 알았어요 하고 해보는데 대화를 하니까 주고받는 이제 이런 게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이제 하면서 대화를 막 하면서 안타깝다고 대화를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문자를 보내면 감사 답변이나 또는 전화로 감사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거든요. 2개짜리 좀 더 약한 사람 하나 사람은 이제 알았어요 하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더 전화를 2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2개로 자주 연락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되는 거니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책들을 좀 해가지고 쭉 해서 나중에 이제 기아 조합원들 중에 적극적인 반응들은 따로 이제 해가지고 한 만남들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생단체하고 동호회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입하고 가입 예정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7월달 그 전부터 이제 제가 활동을 했던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방건데 이것이 이 앞 선거 때부터 한 4년 전부터 방건에 들어가서 대장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호동 청년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부회장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오래됐고 여기에서 막 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사람 관계가 동네가 복잡하고 어렵진 않아요. 자기가 좀 몇 군데 좀 그 단체나 이런 데 딱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 관계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일도 하고 있고 막 연계가 되죠. 이게 복잡하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했던 것 그다음에 이제 풍물패도 제가 2군데를 만들거나 이제 같이 했습니다. 풍물을 제가 옛날에 쳐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됐었고 탁구도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탁구를 한 70년이 됐는데 한 4년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도 계획을 세웠어요. 삼합회도 있죠. 삼합회도 작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디 뭐 조폭 조직이 아니고요. 처음 만들 때 저한테 하나하나 해서 같이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자 회장이 하나는 해서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고 27 모였는데 제가 30초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정들을 가지고 쭉 했습니다. 입주자 동대들 나가는 거 근무자도 많은데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일단 대유 속에 들어가자. 대유 속에 지금 정의당이 있는 한 우리가 아직 진보적 대표처럼 확보이 돼서 제압하지 않는 이상은 정의당도 몇 프로를 가져갈 수도 없다. 대다수 광주가 한 20% 안팎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이에요. 저희 아파트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8% 9%를 해보면 17% 정도가 어차피 된 건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가져오더라도 가져오지 않는 한은
단체가 당선되기 어려운 거죠. 보통 한 20%, 15, 10% 넘어야 되는 3등에 보니까 되게 15, 16% 정도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결국 뭐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김옥수 의원은 그쪽 부천당을 지지한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수가 동네가 들어가면 우리 동네는 민주당 당원이거나 관계자들 많죠. 근데 그러니까 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속에 들어가서 우리 진보당의 지지세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당선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유성의 파티를 가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결국은 쟤네들 권력과 돈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사는 우리는 진정성과 열정과 헌신으로 해서 그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우리 쪽으로 돌려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정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 하나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은 나를 한 명이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기에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애가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계획을 좀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만날 사람, 만난 사람 이것을 동별로 쫙 체크리스트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안 만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올리고 이제 이것을 전체 당원들을 빼고 한 500명 정도 좀 영향력 있거나 좀 관계를 저하고 맺어왔거나 매지할 사람들 그래서 무근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을 해가지고 1차로 쭉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만난 사람 이건 오래전 일이니까요. 별로 안 되는데 지금 더 많겠죠. 만난 사람 일주일에 어떤 분이 이런 사람 체크하고 앞으로 또 만날 사람 체크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만나고 지금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 이상 만나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거점을 우리는 상무 2동, 서창동, 금호 1동 나눴기 때문에 그 거점별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금호 1동 방문대장이고 소금들의 도서관 부관장을 이제 작년 10월달에 한 거였고요. 그 다음 호동 때 인원수가 따로 있습니다. 호동이 마을청년부이다. 그래서 여기는 금호 1동은 새롭게 지금 소금들 도서관 부관장으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작년 7월 2일부터. 금호 2동은 새마을협의 회장이 이제 올해 하게 됐었던 거고, 자치회 위원으로, 이번에 이제 돼가지고, 중자치회 위원으로 이제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첫 모임을 이제 목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까 게이트볼을 가입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관계가 조금씩 되지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줘갖고 게이트볼.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이 제한이. 어르신들. 근데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나이 제한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여기 회장님도,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낼 때 여기 게이트볼 회장님도 저한테 조금 감명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갑게 하다가, 제가 진보당입니다. 하니까 이석기 당이야?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흐트러지더라고요, 말들이. 다른 말 걸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참 있는데 문자가 따로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 보니까 미국을 찬양하는 문자가 왔어요. 누구한테 받은 것을 저한테 보내준 건데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근데 저한테 그걸 문자를 잘 알지도 못하고 보낸 거예요. 카톡 제가 보내니까 그래서 또 넘어야 할 벽이 또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가서 게이트를 치고 하는데 또 거기서 또 그냥 인간적으로 또 관계를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지금 게이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한테 책자도 보라고 해서 책자도 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파크를 제가 다니는데 동 대표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투표 저 혼자 나왔기 때문에 동 대표
여기 아파트 간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제 저하고 절대적인 지지자고 비당권자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잘한 거고, 아파트의 선관위원장까지 저를 이제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까 가장 현재 좋은 것이 뭔가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배드민턴 하나로 전체가 모아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여기가 복잡한 아파트 복잡한 데가 많은데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장부터 해서 저하고 관계에서 선관위원장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로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제가 동대표만 아니라 여기다가 거시기를 만든 거예요. 그 봉사단을 새로 만든 조직이 첫 번째. 여기 대주박과 앞에다가 이제 아파트 거점 봉사단 분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만들어서 현수막도 걸고 제 이름으로 모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들이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위에만 이렇게 관계를 할 것이 아니라 동대표나 뭐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조직하는 게 또 관계를 조직하는 게 필요해서 아파트 어쨌든 세력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최근에 여기 현재 준비를 한 10명 정도가 거점 봉사단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무이도 아까 산업배정들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여기도 우연히 쌍악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다가 아침 새벽에 여기 자원봉사센터장이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일찍 거기서 이제 만난 거죠. 얼굴은 알아요. 근데 저 센터장인지는 몰랐었어요. 이제 그분이 기다가면서 이야기 나면 그럼 나도 이제 닦거나 싶어갖고 나도 여기 들어가도 되지 않으니까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민주당이래요. 민주당 당원이라고. 근데 저도 이제 진보당인지 아니까 회원들한테 인사할 때 나는 민주당 당원인데 거기 당시는 진보당 당원이라고 아싸리라고 그래버려요. 근데 이제 저는 후보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정치를 해야죠. 그냥 구원하고 시원, 구청장 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어쨌든 저를 찍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어쨌든 회원들은 저와 관계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후보로 나간다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그냥 회장까지 전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서천을 만들기 품을 때, 거기를 가지고 하고 농민회만 했겠죠. 그 다음에 기타 활동적으로 아까 탁구 동네, 그 다음에 금호동 산악회라고요. 트레킹 이쪽 여기도 이제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금사랑이라고 금호동 여기도 가입되어 있고, 이게 작년에 산악회 27번을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설사한테 조금 이야기 나왔거든요. 아까 동네 주민 밀착적 활동을 해가지고 지역 정착과 관련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활동 건적으로 바르게 살고 협의회를 회장 만나고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새마을협의 회장이라고, 새마을 회장이 회원을 이렇게 들어온 건 좀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좀 이야기가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새마을협 회장 되기 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회장이 되니까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는 아직 못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성당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것이 성당이에요. 그래서 동대표는 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당에 들어가게 된 일정. 그래서 이제 더 좀 대거 만들어 볼까. 이것이 제가 영광이라서 영광향이에요. 한 10명이나 4명 정도가 만나보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적혀 있으니까 꼭 영광향을 만나봅시다.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만나볼까.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0명 모임이 있긴 하는데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도 인정을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돼요. 20명가. 그래서 이쪽 동무 모임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자전거 동호회, 500명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몇 사람이 있어서 자전거 동호회를 주민들 모집을 해서 만들면 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리더 주요 지지자들을 좀 정리를 좀 한 것들입니다. 핵심 간부 지지자 위해서 이렇게 있고요. 아까 백석산 국가 커뮤니티 건립 추진 있는데, 이걸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중앙공은 이제 백석산을 개발 민간업체 넘어가고 있는데 일몰제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주민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서명운동하고 제가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실무 행정적으로 다 이제 틀어지고 좀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서명 용지라는 명단이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이제 단톡방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지문에 보면 처음으로 주민집행운동을 전개를 하게 됐고 서명운동 집행 책임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기 지지자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새마을군의 회장이 같이 하면서 백석산에다가 무엇을 해놨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저한테 이제 글 좀 써주라고 해서 막 글 좀 써줬더니 이제 좋아라 하고 이제 해가지고 앞으로 적극 지지하겠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제 인지도를 같이 확산시키고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원래 하기로 게 있어요. 선본에 저희 이제 선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 방침과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제가 활동을 쭉 해왔다 보니까 개별 조언자가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 집권 전략에 해서 시당의 선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획에 맞춰서 좀 진행한 것이 있어서 그걸 좀 선거비 조성, 지역 조사 실사구속으로 그다음에 3플러스 모임에 들어가라고 하죠. 근데 저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또 만들고 있고 감사 식당원들 하고 있고 의회 인물 원래 정기적인 식사 의회 인물은 민주당의 고위층이나 좌우지간 뭔가가 이 득표력이 크면서도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이후에 선거를 주면 지지자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번 점심을 계속 식사를 한 번씩 월에 한 번씩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거에 방침했는데 이걸 이해를 부족하고 제대로 좀 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대석 서구청장인데 그 배우자가 저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잘 알아요. 또 그분도 그냥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 하시더라고요. 서로 보면 알잖아요. 이제 가시인지 아닌지 정치인들 와가지고 맨날 사진만 찍고 가고 생산만 내고 가는데 그분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내가 정치한지 아니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보다 봉사하는 이런 것에서 진정성이 좋았고 저도 문자로 보내가면 답변 요하다가 부정도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부정도. 그래서 이제 같이 자리를 했죠. 그리고 이석기원 이제 책도 드리고 이래 해서 꼭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해가지고 자주 한 번씩 보자. 근데 제가 다행히 이제 서대대 청장이 현재 재판 중이어가지고 다음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 서대청 배우자를 이런 좀 고민이 돼서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도 아까 막 당원 배가운도 막 있었죠. 간부 육성사의 집권 전략 속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1% 이상 인구수의 1% 이상 이렇게 150만이니까 15,000명의 당원 수 하고 5월달까지 일단 저희들은 현재 당원의 대가 5월달까지 대가 운동을 하기로 해가지고 현재 그걸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 선본에서도 이제 지지자 되어 후보자들 많이 나타났기 이렇게 해서 이분들 어떻게 당원하고 이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목표와 방향으로는 영향 있는 백인 리더하고 조직적 구성 사조직 강화인데 노동경리 비민들 계획급진 정교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백인 행동의 지지자로 만들다 현재 한 40명이 될 것 같고요. 자생단체 동호회 집단적 지지운동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들어간 곳이 있는데 아까가 회원들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 되었더라고요. 자생단체 막 있었잖아요. 봉사단체 뭐 한치 하니까 그 회원들을 전체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당원들 외에잖아요. 이것이 어쨌든 제가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 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표 확장력의 중요한 이 세력이 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으면서 이 동호회 자생단체들을 집단적 지지운동으로 전환하려고 그래서 조직팀 구성인데 전략 아파트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저희 선거 이후에
지지하는 팀을 전체 아파트별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구정 전까지는 사람들 만나고 지지자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향 있는 지지자들 통해서 아파트별로 조직팀 구성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어서 엊그제 이제 금호이동에 제일 큰 데가 있는데 거기 통장이 이제 굉장히 적극 지지를 하고 있어서 그분하고 좀 이야기 나눠가지고 그 아파트 한 10명 정도를 그 아파트 10명 정도를 저의 지지자로 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는 이제 그분들 정도 하면은 좀 더 아파트 내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만들어 보자. 그거 스스로가 이제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하고 관계를 맺어주면 이제 그분이 팀으로 그래서 이제 유해 선거운동 구체로 만드는 예를 들어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로당도 이제 기존 회원 속에서 경로당의 회장들이나 총무 이런 분들 우리 당원의 어머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관계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지지 확실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통해서 또 하는 거고 서구문화센터 탁구 모임 조직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띠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 필요가 있고 거기 이제 임원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도 그 전에 김옥수원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지지하게 돼가지고 이분이랑 같이 해서 여기 탁구 모임 하시는 분들 조직팀 구성하면은 좀 더 이제 잘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사조직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조직 당원이 아니거나 이런 분들이 하고 사조직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저희 아파트 입주자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 동네 나는 교수입니다. 그 수밀고 상대에서 이분이 수밀고를 한 60명도 되는데 수밀고를 조직하는 걸로 한번 특임을 이제 여기서 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입주자 회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일을 좀 장악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서참에 또 농민의 이해에 한 분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동네 마을 활동가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마을 청년회란 자체에서 좀 영향이 있는 그래서 사조직의 별도로 한 6명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할 건지 아예 당 가입사업을 해버릴 건지 이게 좀 고민이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통장 특화사와 시험 통장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가 제가 쭉 활동들을 해왔었고 이것을 제가 1월 30날 우리 이쪽 사선구에서 하는 당원들 한 15명 정도 모여가지고 제가 2차 지금까지 활동 보고들을 좀 드리고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후보가 어쨌든 그동안 풀지 못했던 관계들 이런 것도 좀 하고 주민들 속에서 또 당원과의 관계에서 또 활동대 해오는 모습들 보면서 좀 더 믿음이 좀 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볼 만한 건 아니나 이렇게 좀 낙관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이런 걸 좀 이런 자료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설날에 기아장쪽 금호타에 출근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5시부터 한 건데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은 공장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장 앞이 아니라 우리 마을 동네에서 이제 하는 그때 아파트 앞에서 탈때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가져가지고 이번에 간 거잖아요. 인사드리러.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이분이 참 만난 분이에요. 차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은 기아 조합은 처음 만났는데 선거요 벌써. 벌써 선거요? 그래? 보고서 넘기는데. 그러니까 무슨 반응인지 아시겠죠? 네. 일상활동하고 멋지도 않다가 이제 뭐 뭡니까 선거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고민되고 정말 쑥스럽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을 줄 알고 또 오게 됐으니까 그분들 좋아하고 웃으면서 이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또 광고인데 대원이 한 명 있어요. 여기 기아하는데 쭉 이제 차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거기다 꼭 다시 한번 밀어줘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하고 다 반갑게 해줘야 된다.
조합 이렇게 와서 또 새벽에 와가지고 출근하는 데 가가지고 설 인사 이렇게 같이 해주고 공장에 사는 거 훨씬 다르잖아요. 와가지고 집단 떼거리 와가지고 인사하는 거고 동네에서 하는 것도 훨씬 다르고 나는 차보다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돌고 막 뺑뺑 돕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좀 더 늦게. 그래서 어쨌든 힘을 좀 얻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후보들 다른 후보들도 활동을 하면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선거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새벽에 선거 모드로 자기 스스로가 지금부터 선거라는 이런 생각을 전환이 되는 실천적 계기들이 이번에 이렇게 몇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평가를 하면서 잘 되는 좀 이상이 제가 지금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7월 달부터 몇 개월이니까 7개월 정도 하면서 코로나가 있었지만 이 시기를 제가 잘 타고났던 거예요. 만약 이때 제대로 선거의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 놓쳤을 것 같아요. 그냥 모임이 다 안 되거든요. 모임이 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모임 한 번이나 나가서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톡방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있고, 이 사이에 다 있는 거거든요. 11월달 이후부터 전혀 안 됩니다. 모임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한 번씩 만나거나, 자리가 한 번씩 하거나 뭐를 하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 회원이 되거나 소통방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역시 선거에 따라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는 계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상으로 저의 지금까지 활동 사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의견. 출마하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후보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축구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인데요. 저도 예전에 많은 모임 참석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임이 우리처럼 정치적 목적의 모임이 아닐 경우에는 그 모임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너무 많은 모임을 갖다 보면 그 모임에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임은 많이 갖춰도 좋지만 핵심 역할은 10% 줄였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많은 모임을 갖는 대신 거기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많이 놓치거든요. 제가 참고로 김문수를 20대 때 좋아했다가 그래서 있는데 걔가 부천 소사에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버스 모임이 있거나 시장이거나 늘 다니는 부지런히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는 아까 첫 번째 강의했던 것처럼 많은 부지런해야 되는 도움을 받아서 저 새끼 싸가졌다 생각이 들어도 저 좀 부지런해 이런 건 되는데 이모수 같은 경우에는 모임에 인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활동을 많이 그런 그래서 너무 많은 모임은 오히려 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다는 그런 게 크게 나오고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만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건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당에서도 저한테 이제 배려를 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당지 활동 거의 안 해요. 이 활동 외에는 후보로서 이거 외에는 당지 활동 안 하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회의도 한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당직 생활을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잘 말씀하신 건데 그 자기 주체의 주어진 조건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버리고 나는 못하는 생각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생활을
자기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것을 딱 해보려고 작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금방 세월 지나가요. 근데 한 만큼 뭐든지 축적이 되더라. 아까 이제 감당을 하면서는 축적이 되어지더라. 이런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생활을 조직하고 뭔가 자기 목표와 계획을 가져가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원래 속의 성과 승리를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본 방침대로 무조건 하는 이런 집회나 이런 자세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바쁘신데도 저희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크게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